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느덧 23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23년에는 건강하시고 우리 주식 시장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자료들을 사실 다 이제 백업을 해놓거나 이제 캡처를 해놓는데 중요한 부분들 또 생각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말을 해주고 있듯이 사실 진짜 힘든 해였습니다. 반등 오늘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12개월이잖아요. 월로 봤을 때는 반등을 했던 구간이 두 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 그리고 지쳤고 시장도 여러 가지로 안 좋았고 또 힘들었던 이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뭐가 또 계속 오네요. 몸도 안 좋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자, 23년을 앞두고서 몇 가지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KRX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22년도에 G20 국가들의 증시 등락률 순위에 한국이 19위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사실 제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프랑스,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가운데에서 거의 보합권을 이루었던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한국, 특히 러시아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고 사실 좀 시각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19위였었고요. 2000년도 이후 연도별 코스피 등락률을 보면 뭐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지만 오른 게 더 많았던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빠진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빠졌던 08년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빠진 한 해로 기록되면서 근데 데이터들로 보고 나니까 22년도가 얼마나 힘들었던 한 해였는지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걸 텍스트로 해놓은 게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증권시장 결산이라고 해서 연저점을 9월에 찍었던 연저점을 경신한 적도 있었고 2236포인트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4년 만에 하락했다라고 나왔고 왜냐하면 4년 전 18년도부터는 이제 주식 시장이 엄청난 붐이었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공채도 거의 안 하다가 이제 공채도 막 하기 시작했고 근데 물론 공채는 제가 10년도에 입사할 때만 해도 공채가 50명에서 많게는 뭐 100명까지도 있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14년, 15년부터는 공채가 거의 없어졌고 전문직 위주로 이제 자격증 있는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 감정평가사는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전문직 라이센스를 보유한 직원들이 신입으로 공채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바로 생 신입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 초년생 수준의 이제 그런 PB들 위주로 좀 채용을 했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대부분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물론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그렇게 들어온 전문직들은 오래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금방 퇴사하고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8년도에 공채를 막 하기 시작했고 경력직도 엄청 이직이 활발했고 부동산 시장도 좋았고 주식 시장도 좋았고 뭘 해도 오르는 그때 투자 붐이 많이 일었었고 사실 그때 그 투자 붐으로 인해서 21년 말부터 22년 한 해 동안은 오히려 그때 들어왔던 이제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22년도에 큰 시련을 겪게 만든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도 안 좋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긴축까지 가세되면서 연저점을 기록했었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2,400까지 반등했으나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됐나요? 하락폭이 커지면서 22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400 찍을 때만 해도 2600 간다. 그다음에 키움증권 아직도 기억나는데 키움증권은 2000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양분화가 됐었거든요. 둘 다 결국 맞지 않고 2200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20랑 아시아 국가 중에서 25위를 이제 기록했었고,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자료예요. 그냥 읽어봐야지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는 건데요. 데이터들이 좋지 않네요. 외국인 자금 4분기 동안은 뭐 좀 올랐다라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4분기에는 거의 많이 9월, 10월 들어서는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 반대매매, 이제 장중에 반대매매 나가는 선물 옵션이나 그다음에 담보 부족, 신용 이제 미수 이런 것들로 아주 아침에 출근하면 엄청 피곤했어요. 이때 이후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주식에 지친 상황이었고, 저만 해도 고객들, 큰 고객들을 많이 잃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분기 오르는 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20년대 초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면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 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타도, 계속해서 단가를 낮춰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든 거고, 저도 물론 힘들었고, 계속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희망대로 되지 않는 그 기분을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했고, 특히 기술주,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발 하락이 연쇄적으로 하청에 그런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힘들면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지 못한 게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무너질 줄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주식 하셨던 분들, 특히 삼성전자 아파트 팔아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이 꽤 있거든요. 아파트가 상승분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9만 원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큰 돈을 가지고 2, 3억, 4, 5억씩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추구하던 게, 고객하고 이제 직원들이 같이 상승 곡선을 그려야 서로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 진짜 힘들었다. 힘든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23년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총이 20%나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436조 원. 엄청나게 감소했네요. 이건 사이버머니, 아니 사이버머니까지는 아니지만 400조면은 이제 단순 수치로만 해도 여러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날아간 거죠, 결국에는. 주식 아파트처럼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없고, 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냥 보유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게 다 날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거는요, 아까 살짝 스캔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거래 대금이 40%나 감소했고, 거래량 자체도 42%나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변동성이. 시장에서 뭐 하루에 옛날 같으면은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많았고, 그래도 좀 이슈 있다 하면은 10% 20% 며칠 동안 유지되긴 힘들어도 하루에 그런 히어로들이 있었고, 그런 히어로들만 모아서 방송하는 유튜버들, 블로거들 많았습니다. 이제 전날에 뭐가 많이 올랐으면 다음날 따라 오르는 경향도 있고, 아침에 욕심 안 부리면 또 추격 매수, 추가 매수가 아니라 추격 매수해서 아침에 20초나 뭐 1분 원칙 정해서 그 전에 치고 나오는 이제 그런 전략들도 생각보다 잘 통했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개인들의 그런 습성들을 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초나 1분, 뭐 2분 이렇게 전략이 있는데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전날 급등했던 종목들. 그래서 요거만 잘 지키면은 대부분 플러스 나거든요. 10번 중에 10번 다 이기지는 못해도 7, 8번 이길 수 있는 확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버는 건 알지만 막 오르면은 이제 정신 못 차리죠. 더 사다가 망하고, 못 팔다가 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투하는 거거든요. 빠지면서. 요 심리를 노리는 전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이고, 뭐 올라야 말이죠. 맨날 빠지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23년, 24년을 분석하겠지만 가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만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6조 원, 11조 원을 매도하면서 3년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고 신규 상장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쌈짓돈, 뭐 보따리 돈 다 들고 와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씩 상장하는 상장 청약 받을 때 들고 와서 이렇게 계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막 돈 자랑하시던 분들 많았었는데 공모 신규 이제 IPO 하는 회사들이 줄어들면서 아니면 대부분 연기하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봐도 내용 비슷할 건데요. 신규 상장 아 신규 상장 기업 수는 9개사로 21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9개밖에 상장을 못했나 보네요. 공모 규모는 이제 대형 IPO가 많아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21년도에는 23개나 됐었는데 반토막보다 더 났네요.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건 IBK의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런 힘든 시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데이터들에 있었고 23년은 물가 안정이 기대되는 해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데이터들이 미국 CPI도 그렇고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뭐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경기가 바닥을 치는 해가 될 것이다.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IBK 증권을 가져온 이유는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는 시점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줬습니다. 23년 3월이 매우 의미 있는 시점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과감하게 쓰기 쉽지 않거든요. 증권사 이름을 달고 23년을 목표로 본 이유는 전후로 우리나라 수출이 바닥을 통과하고 미국이 긴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공식적으로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대감들이 1분기 증시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22년에 바라봤던 23년은 침체해였지만 막상 23년에 들어서면 더 이상 침체해가 아닌 바닥의 해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다. 24년을 바라보고 프라이싱해 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지만 지금 4.5인 기준금리가 5% 혹은 5.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고 FOMC가 2월 2일인가? 뭐 그런데 2월 4일인가 2월 2일인가 그럴 겁니다. 2월 초에 있는데 그때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한 번에 0.5%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FOMC 금리 인상 기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쓴 내용 같은데요. 23년 3월 전후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게 보면 아까 앞에 제일 첫 장에 있었는데 2000년도 이후였나요? 뭐 사실 여기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쭉 보면 아이고 2년 연속으로 하락한 해가 없습니다. 하락 후에 반등, 하락 후에 반등, 쭉 상승, 하락 후에 반등, 그 다음에 하락 후에 반등, 그 다음에 이건 도지라고 볼 수 있죠. 하락 후에 반등, 그 다음에 또 하락 후에 반등, 하락 후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재밌는 데이터죠. 이게 뭐 요 정도만 되면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 좀 모수가 좀 크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없다. 뭐 또 이렇게 하지만 더 늘려보면 있긴 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3년 연속이 있네. 죄송합니다. 5년 뭐 하여튼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잘 가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네요. 자, S&P도 가져왔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연말에 아까 앞서 데이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한국, 미국입니다. 미국도 많이 빠졌어요.
22년 초에만 해도 사실상 거의 4,800이었거든요. 지금 3,800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갭 이 폭이 크죠. 미국도 많이 하락한 200일선 하회하면서 뭐 거의 반등 못하고 초록색 200일선입니다. 거의 반등 못하고 빠지는 숫자였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고점 찍었었어요. 이때는 16,000이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16,000이 웬 말입니까? 만 원, 아니, 만 원이래. 만 포인트를 위협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의 경기선, 200일선을 놓고 봤을 때 진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네요.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특히나 우리나라 해외 주식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안타까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또 잘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왜 갖고 왔지? 이거는 좀 더 기간을 늘린 건데요. 20년도에 코로나 맞죠? 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급락했던 나스닥 수치는 6천이었고 이때부터 위기를 잘 극복했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납하고 적당한 수치에 딱 몸 잡고 있는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21년 말 여기거든요. 여기 요 시점입니다. 21년 12월 FOMC 때 금리를 동결했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사실 이렇게까지 올릴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죠. 21년 12월이면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제로 금리였던 게 지금 4.5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지금 어느 정도 출구가 보이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채권도 마찬가지로 요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요때까지 금리가 동결이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채권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났어요. 채권 매도하신 분은 진짜 대박 났습니다. 진짜 대박. 이거는 몇 천만 원으로 100억을 버신 분도 있어요. 실계자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2년부터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면서 한국 원달러 이때 115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다가 빠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채권이고. 자, 코스피 역시 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 진짜 대박이었죠. 자고 일어나면 막 8% 9%씩 빠지는 이런 무서운 시점이었고 1400 갔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지금 빨리 주식해라 이러다가 엄청나게 호황을 맛봤고 그 호황 때의 즐거움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이 하락에 대한 공포인 거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힘들 거고요. 마지막 날도 2%나 빠지면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힘들었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1년 동안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그냥 이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떨 때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 유의미한 흐름이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동그라미로 제가 쳐왔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CPI가 9.1% 보통 CPI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한 달 내내 보통 3%, 2% 정도가 목표치고 그 정도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금 물가가 4배, 평소보다 4배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긴축할 거고 막 이러면서 위기로 쭉 빠지다가 반등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최악을 밟았을 때 반등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연중 최저점을 9월 달에 찍고 9월 중순에 찍고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고랜드 PF가 부실 나면서 이 급락하는데 일조를 했고 다시 이제 잘 해보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반등했었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을 찍었을 때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최고점일 때는 팔고 떠나면 정말 잘한 건데 최저점일 때 팔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수도 사실 저점 부근에 이렇게 와 있는데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를 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팔고 떠나지 마시고 23년은 그래도 앞서 구체화된 날짜까지도 있었잖아요. 3월까지 잘 지켜보자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23년 저도 이 거시적으로 이제 매크로가 중요한 때가 왔어요. 어떤 종목을 사서 오르는 이제 그런 시기는 18, 19, 20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대외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는 또 이렇게 큰 거시 경제가 또 중요한 때거든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네요. 아무튼 제가 자주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또 이렇게 힘들 때는 힘들다, 좋을 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제도권 주식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